남편과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어느덧 10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40대 여성 홍 씨. 평소 남편은 자상하고 따뜻한, 그러면서도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남편이 이 사람 앞에만 가면 그 좋던 판단력을 잃고 말았으니 바로 시어머니. 기는 세지만 소녀 같다던 시어머니 앞에서는 맥도 못 추는 남편.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오늘 제보 사연은 뭡니까? 결혼만 하면 효자. 딱 그걸로 이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40대 여성 홍모 씨의 사연이고요. 결혼 10년 차입니다. 이 소개로 만났는데요. 남편이랑은요. 이 사이에 초등학생인 아들 하나 그리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엔 3남매 중에 맞입니다. 평소에 그 아이들이랑 그 사연자한테는 굉장히 자상한데요. 그러다가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굉장히 정확한 판단력으로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홍 씨가 본인도 약간 놀랄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남편이 결혼 전에 그 본인 시어머니 얘기를, 그러니까 본인 어머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본인 어머니를 가리켜서 3남매 키우시느라 성격이 좀 드센데 그래도 알고 보면 소녀 같은 면이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시아버지도 계시고 혼자 키우신 것도 아닌데 뭐 드센데 소녀 같은 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좀 의아해했었는데요. 결혼하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딱 알겠더라는 겁니다. 성격은 드센데 소녀다. 약간 소리 없는 아우성.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나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들 앞에서는 코스모스 같은 소녀, 며느리 앞에서는 호랑이가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느 정도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내가 괜히 느끼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좀 그런 상황이 됐는데 확신하는 순간이 있어요. 저 모습이거든요. 같이 차를 타고 갈 때 옆자리 통상 배우자가 앉는 경우가 많은데 시어머니가 옆자리 항상 앉습니다. 야, 너 뒤로 가. 뒤로 가. 내가 앉아야 돼. 앞에 앉은 다음에 둘이서만 대화를 합니다. 아들하고. 그래서 홍 씨 입장에서 뒤에서 좀 대화를 좀 끼어들려면 말 다 끊어버립니다. 아이고. 다른 주제 바꿔버리고. 아하.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얘기하니까 당신이 예민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평소도 남편도 화 안 내는데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느낌 옵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도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하고 나를 이간질 시키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또 외식을 할 때도 이 어머니께서 아들 옆으로 와서 이제 팔짱을 또 딱 끼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속상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지금 10살이고 8살인데 공부를 되게 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우 아빠 어릴 때랑 똑같다. 아주 의젓하다. 아빠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애들이 뭐 물컵을 쏟거나 장난치다가 뭘 흘리거나 그러면 조심성이 이렇게 없기는 지 애미 보고 배워서 저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눈치가 이제 빤하니까 할머니가 참 우리 엄마 싫어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유, 김 변호사님 그럴 땐 남편이 등장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줘야죠. 그렇죠. 남편이 좀 나서주기를 안 그래도 홍 씨도 바랬는데 남편은 항상 멀뚱멀뚱 딴청만 피고 있는 겁니다. 아하. 나중에 집에 와서 홍 씨가 그때 당신이라도 좀 나서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 애들 앞에서 그러시지 말아라, 얘기를 해주지 그랬냐 말해봤지만 남편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냐, 당신이 그냥 넘어가 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홍 씨가 한 소리 더 하는 날에는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살아계신 동안 좀 참으면 안 되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역정을 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평상시라면은 늘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남편인데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너무 이상하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네,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그놈의 뭐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하는 말에 또 홍 씨가 굉장히 열받는 이유가 있는데 왜요? 홍 씨가 볼 때 그 어머니가 70 중반이시거든요. 너무 정정하시다는 거예요. 아들 앞에서는 뭐 다리가 쑤신다, 목이 뻣뻣하다, 나 뭘 듣고도 자꾸 까먹는데 치매인 것 같다, 눈이 침침하다, 입이 바짝바짝 마른 게 이상하다, 이런 아프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 남편은 어머니가 굉장히 편찮으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신혼 초만 해도 홍 씨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돼서요. 병원에도 모시고 가봤고요. 주기적으로 검진도 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홍 씨처럼 봅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어르신 연세에 비해서 너무 정정하세요 하는 얘기를 병원에서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늘 안 아픈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박 교수님. 네.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서도 막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네, 뭐 절대로 지금 이제 뭐 아프시거나 죽으시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으신 상태인데 말은 계속해서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라, 나한테 잘해라 이제 이러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홍 씨가 보시기에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시누이들까지도 엄마를 닮아서 상당히 다 기가 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무 힘든데 이렇게 마음도 힘든데 또 하나는 게다가 또 이 어머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색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뭐 좀 이 옷도 너무 낡은 것만 입고 그다음에 이제 홍 씨한테도 너 왜 이걸 또 사니? 가방 또 샀니? 옷 또 샀니? 이렇게 맨날 좀 나무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트나 백화점에 가도 이제 아이들 다 데려갔는데도 아이들한테 뭐 하나 제대로 사주시는 법이 없이 이만큼 쌓여있는 옷 중에서 10,000원에 뭐 10,000원, 뭐 5,000원 뭐 이런 거 막 골라가지고 애들 옷만 사주시고 아이고야. 반찬도 꼭 10,000원에 3개짜리 뭐 이런 것만 주시니까 1+1. 네, 1+2 아, 2. 이런 것만 주니까 이게 이 시어머니께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 돈도 그렇게 많으신데 어디다 쓰시려고요 이렇게 오, 얘기를 했어요. 했으니. 그랬더니 했어. 이 어머니 호랑이 같으신 어머니 바로 나 너 안 줄 거니까 내 재산에 눈독 들이지도 말아라 이렇게 바로 그냥 톡. 박 변호사님 너무 서운한 얘기다. 그렇죠. 그렇지만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홍 씨가 남편 뭐 친척들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서 남편의 과거를 듣게 되는데 그 과거가 좀 놀랐습니다. 아이고야. 결혼하기 전에 2번 정도 파혼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여자 그 파혼했던 여자 남편이 정말 좋아했다고 하는데 파혼한 사유가 뭐냐 하면 한 여자는 시어머니 보고 놀라서 도망갔다 그러고요. 세상에.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 결사반대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는 세지만 소녀 같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시어머니 앞에서는 판단도 못하고 맥도 못 추는 남편이 다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결국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K 시어머니와 K 효자 남편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자,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보자, 사연자님은 이혼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자, 김 변호사님부터 짤막하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며느리가 이제 그 남편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정말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나는 결혼 생활 유지를 못한다. 라는 정도까지 이렇게 강한 그런 어필을 좀 해줘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 가서 이제 조금 그래도 변화라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자, 네.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는 저도 김 변호사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남편이 사실은 좀 변하지 않으면 아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내께서 알아야 주실 거는 이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굳게 2번의 파혼을 하고도 지금 아내한테도 이 정도로 냉정하게 우리 엄마가 좀 얼마나 사신다고 이래 이런 식으로 강건하게 얘기를 나오는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들들이 어머니께 느끼는 그 깊은 죄책감과 그 미안함과 뭐 이런 어떤 부채의식 같은 거. 우리 엄마 불쌍해. 안 불쌍한데도 그냥 아들들 마음속에서 괜히 불쌍해요.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된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엄마 말 우선, 엄마 말에 복종하고 엄마 우선인 어떤 양육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지금 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렇지만 남편이 이 부분은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뭐 방법이 사실은 저는 있긴 있는데 이걸 써야 되나 모르겠어요. 안 봐야 되죠. 대공개. 네? 잠깐 안 봐야 돼요. 잠깐 안 봐봐. 예, 끊어야 단절을 좀 해야 됩니다. 연락 차단. 그러니까 뭐 남편이 이제 시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뭐 오랫동안 안 보라는 게 아니고 좀 잠깐 몇 달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같이 계속 그러다가는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정말 파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화이트 플라이님 맞습니다.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하셨고요. 마시마로 6일님 사춘기가 아니라 칠춘기 소녀 시어머니시네요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말씀들 쏟아내고 계시네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